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5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저희 부부는 마음 많은 신혼이라 뜨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혼자서 권태기라도 온 건지 저를 대하는 게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밤마다 사랑도 피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매일 밤 친구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니 저는 술상을 차려주고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취해 있더라고요. 제 딴에는 남편 기분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들이지만 사실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매일 밤 친구를 데려와서 술을 마시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니 저는 입을 꾹 닫고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얼마 전 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여러분께 조언을 구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조금이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 중 지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운동을 많이 해서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고 딱 봐도 남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외모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서 저랑도 친한 사이이고 지금까지 식사도 자주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남편은 키가 작고 왜소하며 겉모습만 봐서는 남자다움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끌리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김없이 또 친구를 불러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술상을 부탁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해주자라는 심정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한편으론 지한 씨가 온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만든 술자리였지만 야근 때문에 남편은 늦게 집에 왔고 지한 씨가 그동안 저랑 둘이서 가볍게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지한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모르게 남편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셨습니다. 저랑 지한 씨는 이야기를 한다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은 오자마자 저희 둘과 술 진도를 맞춰야 한다며 소맥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한 씨는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이 술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의라며 영업 후 술잔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야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렇게 먹더니 1시간 뒤 거실에 뻗어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출근해서 12시간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렇게 술을 마시면 버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뻗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저는 지한 씨와 함께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몸이 너무 좋은데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팔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는 장난도 쳤고 남편이 없으니 좀 더 지한 씨에게 노골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던 찰나였는데 가끔씩 남편이 이렇게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면 저도 좋기는 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잠에 빠져 정신이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둘이서 11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한 씨도 너무 취했는지 그만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지한 씨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출근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집에서 씻고 편하게 자고 가라고 말이죠. 지한 씨는 예상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더니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지한 씨가 나올 동안 제가 술상을 모두 정리한 뒤 작은 방에서 자라고 이불을 펴줬는데 그때까지 남편은 거실에서 뻗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한 씨가 씻고 나온 뒤에 저도 샤워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했는데 한 지붕 아래에 2명의 남자와 같이 잔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두근거리며 묘했습니다. 물론 3명 다 다른 공간에 있긴 했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근거렸고 당연히 두근거림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지한 씨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살며시 잠에 들려던 찰나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막 잠에 들던 때라서 딱히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남편이 소파에 서서 자다가 안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구나 싶어 남편인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니 저를 살며시 안으며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곧 이어 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저도 모르게 몸을 뒤척였는데요.
그러자 저를 힘껏 껴안더라고요. 평소에 제 남편은 저를 꽉 껴안는 습관은 없었는데 저를 너무 꽉 껴안는 게 좀 이상해서 밀어내서 얼굴을 봤더니 남편이 아닌 지한 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지한 씨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한 씨가 제 입을 손으로 누르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며시 끌어안고 제 봉긋한 윗부분을 쓰다듬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지며 그냥 품에 안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저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나는 유부녀이고 남편이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항을 하긴 했습니다. 지한 씨를 뿌리치려 했지만 지한 씨의 굵은 것은 이미 제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꽉 채웠고 이미 축축해진 저는 반항하기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반항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뒤늦게 일부러 반항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대로 지한 씨를 두 팔로 껴안고는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저희는 숨을 죽인 채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황홀했어요. 저는 첫 경험이 남편이었고 지금까지 남편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껏 이렇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누구랑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죠. 제 남편처럼 작고 날씬한 남자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딴 방울들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상스러운 말들과 거친 숨소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요동치는 굵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환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서 나간 다음 날 아침까지 저희와 함께 해장국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더 이상 남편을 통해 만족할 수 없겠다고 느낀 저는 남편과의 부부 관계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남편도 욕구가 강하지 않아서 딱히 욕심내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신호를 주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은 항상 회사에서 지친 상태로 퇴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대로 방치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에는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오랜만에 모인 지한 씨와 다른 남자 후배 한 명과 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까지 곁들이고는 다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방에서 어김없이 술에 취해 일찍 잠들어 버렸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춤추다 보니까 어쩌다 지한 씨와 어깨 동무를 하면서 춤을 췄는데 그날따라 유독 지한 씨의 몸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여서 그런지 저는 아주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라는 존재를 아주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랑 춤추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게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 들어서 제가 벌써 아줌마가 다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면 저도 아직 대학생 같은 청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놀다가 저희는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하필 그때 비가 조금씩 와서 신랑과 후배가 택시를 붙잡고 집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지한 씨와 노래방 편의점에서 우산 하나를 사서 같이 쓰고 둘을 뒤따라 갔습니다. 가까이 오라며 어깨를 손으로 살며 이 감싸는 그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비를 좀 맞은 데다가 새벽이라서 공기가 상당히 차갑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처럼 제 몸이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 설렘이 싫지 않아서 자꾸만 지한 씨에게 제 봉긋한 부분을 갖다 댔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지한 씨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저에게 저돌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계속 저에게 다가오려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는데 이미 저를 한번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저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의 아내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근육질의 터프한 지한 씨 같은 남자를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집 근처라서 혹여나 누가 볼까봐 저희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모든 걸 다 적셔버리고는 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지한 씨 입술이 계속 생각나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고를 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네요. 어찌나 생각이 많아지던지 아침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한 씨를 만났을 때에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일같이 지한 씨를 생각하면서 감옥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관심사는 오로지 술과 골프, 낚시 프로그램을 보는 건데, 반면에 지한 씨는 평소에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경제나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저랑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웠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지한 씨를 만났다면 저는 절대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지한 씨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가정주부 주제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외관 남자가 남편의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니 더더욱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정말 확연히 비교가 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광고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봐주시고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됐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에서 2%도 안 되는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다. 이런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 될 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올랐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 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만 아주 특별히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밈코인이 함께 엮여 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데, RWA는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같은 이런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E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거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 지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 만에 190% 급등을 보여줬고요. RWA의 대장 온도는 하루 만에 100%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I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이 RWA가 지금 밈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이 RWA 비들에서 밈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될 밈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밈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더 크게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 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밈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시죠? 자, 봉크코인을 좀 보시면요. 봉크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100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이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이었죠. 이때 조기 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밈코인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서 참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메이디스 코인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밈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본 300에서 500% 상승을 하는 이런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밈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 종목 여러분들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이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 트럼프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자, 이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오늘 하루 만에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밈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게 되면 소수점 밑에 연기 많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시 지금도 매수하기에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10,000원을 투자하면 50억 10만 원을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로또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10,000원씩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은퇴하는 날 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7685-9854 이 번호에 문자로 블랙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예측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이렇게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 상승의 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